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궁금했던 점 속속들이 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늘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전혜원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이종태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태입니다. 네. 그리고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주시는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전혜원 기자가 특별한 기사를 들고 왔어요. 오늘 이 커버 스토리 이것도 우리 예쁘게 입으신 또 그럴까요? 네, 윤원선 에디터가 좀 들어주세요. 혁신인가 약탈인가 해서 타다 이렇게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타다에 대한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타다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주시겠다고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타다를 이용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을 텐데요. 이용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아니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종태 팀장님은?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렇지만 저는 타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는데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타다가 뭔지 그것도 파헤쳐 볼까요? 예, 타다는 한마디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렌터카 업체 소카 아시죠? 네네네. 네, 소카의 자회사인 VCNC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출시돼서 6개월 만에 회원수가 50만 명을 넘었다. 어마어마하네요. 제 주변에도 엄청 많이들 사용해요. 그렇죠, 저만 안 그렇죠. 타봤다 뿐이지 진짜 많이들 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소카 업체에서 기사달 렌터카로 시작을 했거든요. 10월인데 벌써 50만 명이면 예.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카카오 택시처럼 앱으로 다 호출이 되고 네. 서비스가 이용이 되는 거죠? 예, 타다 앱에서 이제 기사를 음. 부르면 그 타다 차량 기사가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네. 이제 저를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고객 입장에서 택시랑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승차 거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맞아요. 카카오 택시는 불러도 안 올 때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근접거리 없다. 가까운데 탈 때. 네, 그런 데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 택시 음. 같은 경우는 네, 그 승객의 목적지가 그 기사한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는 우리 택시 수요가 특정 시간에만 몰려 있고 네. 또 긴 거리를 태워야만 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울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타다는 어떠냐고 하면 그 손님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탈 네, 때까지는. 그게 이제 보통 택시는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7시부터 한 8시까지는 더 잡을 수가 없고, 심야 시간에는 맞아요. 정말 차가,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넘으면, 야, 좀 더 마시고 가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좀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잘 야, 차 잡히니까. 더 마시고 가자. 근데 이제는 타다를 타면 바로 갈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은 그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시간대로 볼 때는 너무 공급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해소한 측면이라면 이 타다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혁신적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타다를 부르면 그 고객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기사한테 네. 자동으로 좀 콜이 뜨는데 이거를 수락을 사실상 반드시 눌러야 되는 그런 강제 배차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게 태우면 이제 단거리 손님 다 태우면 기사 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타다 기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거리를 얼마나 태우든 간에 시급이 1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저게 진정한 혁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보면 기존의 택시는 열심히 뛰어서 자기 월급을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특히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산학금 맞추고 네. 거기에 나머지 이제 수입이 개인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개인 네. 택시도 예. 이 일하는 일수가 또 적잖아요. 법인 택시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돼서 단거리 손님들을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타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능해지는군요. 산납금이 아예 산납금이 없어진 건가요? 없어지는 예, 거니까. 산학금이 아예 없고요. 그냥 시급 1만 원으로 아, 다 통일을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이제 시급 10,000원이면 내가 좀 안 다니고 이렇게 농땡이를 부리고 막 이러면 자체 휴식? 자체 휴식 못 하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코를 기본적으로 15초 안에 수락을 눌러야 되고요. 이게 미수락이 몇 번 되면은 페널티가 또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내가 정말 주행 거리가 얼마고 몇 번 태웠고 시간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쉬었는지가 다 앱으로 초 단위로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농땡이는 좀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철저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렇게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네, 그렇죠. 좀 전에 뭐 전혜원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그 법인 택시 산악금이 14만 원인가 그렇죠? 하루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인가 네.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분들은 13만 원 넘게 벌어야지 그렇죠. 자기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장거리 손님을 태워야지 이 택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혜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이제 또 한 가지는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사실 택시 기사들의 노동에 대해서 회사 측이 감독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산학금으로 그 택시 노동자들을 관리의 관리하는 거죠. 방편 예, 노동자들의 산업금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 노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그런데 사실 약간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타다에서는 네. 거의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앱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그래서 너무 어떻게 무서운 보면은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산학금을 폐지하고 단지 시급만 주면 시급을 주는 것으로 네. 바꾼 거죠. 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 서비스가 개선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컨대 골라 태우기를 못 한다거나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타다를 직접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사분들이 특별히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여성 손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도 좋은 장점이고요. 일단 쾌적해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게 맞춰지니까 이게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보면 이게 이제 혁신적이라면 기존의 택시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산학금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산학금은 폐지해도 훨씬 더 그분들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폐지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택시 회사들이 그런 이런 앱으로 막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만 지금 한 254개 정도 법인 택시 회사가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보유 대수가 100대 이하예요. 굉장히 영세한 그런 기업들이고 이제 우리가 사실 법인 택시 회사를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굳이 서비스 질을 높일 필요가 없었던 점.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노동 조건이 안 좋으니까 젊은 기사들도 잘 안 오고 여러 가지 뭐 맞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기존에는 좀 못했던 그런 서비스 질의 개선을 이제 타다가 좀 한 점에서는 네, 혁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기사님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높아요. 기존 택시. 그래요. 네. 맞아요.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던데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택시가 갖고 있는 그런 영세성, 노동 환경의 열악함, 그래서 이제 기사 수요가 자꾸 부족하니까 고령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 빈틈을 이제 타다가 예.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 빈틈을 치고 들어갔는데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마찰도 있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예. 그럴까? 이게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 특히 5월 15일에 개인 택시 기사 아나무게 씨가 이제 분신해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 택시에 이제 공유 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아웃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라는 그 문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런 혁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법망을 피해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어떤 법에 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택시 기사분들은? 네, 그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조건이 법에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 여객 예. 자동차 운수 사업법인데요. 이 법 34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기사 딸린 렌터카는 원칙상 불법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시행령에 예외가 있는데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상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 타다를 보면 이제 큰 11인승 승합차를 하고 그렇군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다가 합법이라는 게 VCNC 쪽의 주장이고요. 반면 이제 택시 업계에서 보기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조항인데 너무 이제 너네가 확대 해석을 해서 유사 택시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을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 업체 기사분들의 입장과 타다의 입장은 완전히 이제 다른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여객 그 운송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을 뚫고 들어간 게 네. 타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11인승 이상만 이제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법이었으면 진짜 아까 우리 그 전에 우버 택시도 있었고 실제 제재를 가한 적도 있지 네, 않나요? 그때는 뭐 국토부가 명확히 기억나요. 불법이라고 우버 해서 결국 네. 그래서 못 들어왔던 거. 네, 음. 서울시가 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고발이 된 사안인데 아직 검찰 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이제 유권 해석을 아직 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법적인 판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승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생긴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면 그러게요. 그걸 소비자의 계속, 권리 아닌가요? 이용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네. 뭐 서비스가 그냥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그냥 좋으면 이용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타다는 이제 택시 면허 없이 그런 유상 운송과 비슷한, 그러니까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네,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시 업계에 좀 위협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개인 택시 기사들이 좀 위기감이 큽니다. 이제 법인 택시 기사들은 아무래도 워낙 좀 노동 조건이 열악해서 네. 그 오래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좀 자기가 노후를 그렇죠. 일종의 지탱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요거를 해왔기 개인 택시 때문에 면허 취득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택시를 사는 비용 이게 1억이야 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들었던 맞아요. 기억 나는 거. 네, 네. 이게 사실 그 면허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네. 이게 개인 택시 면허 자체는 65년에 이제 그동안 법인 택시 기사로 이렇게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보상 개념으로 네, 도입을 네. 했었는데 이게 70년대 이후에 양도 양수 심지어 상속까지 상속까지? 허용되었어요. 예. 상속도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갑자기 또 환해지시는 거 보니까 또 인생 이막을 또 개인 택시로 받으실 거나 있으신 거 아니에요? 빚도 없는 양반이시구나. 네. 네, 80년대 이후에 그 예. 지자체들이 계속 개인 택시 면허를 남발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져서 이제 면허 발급 중단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네. 비싸지겠죠. 그렇구나. 이런 권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99년에 개인 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이 됐고요. 이후에 지금 이제- 현재도 중단된 상태예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더 희소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네.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 택시 가는 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구입을 하신 분들이고 아. 빚을 내서 산 분도 적지 않습니다. 한 1억 원 맞아요. 가까이 되는 뭐 몇천만 원 그렇게 되는 돈들을 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다 같은 애들은 면허값도 내지 않고 경쟁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어쨌든 카풀 타다 이런 거 나온 이후에 네. 면허 시세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아. 네, 2016년 11월에 9,600만 원이었는데 2019년 5월에 6,400만 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살려는 사람이 더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택시하고 그냥 서비스나 뭐 이런 것과 비교해서 그 좋은 점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다가 치고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네.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개인 택시가 80%인 서울시 상황에서는 이 면허를 돈으로 주고 산 분 입장에선 더욱더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법인 택시보다는 개인 택시들이 더 많이 어떤 시위를 할 때도 예. 나오시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데 예. 듣고 보니까 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다도 그러면 면허를 좀 취득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예,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음. 사실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일견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그러니까요. 지금 네. 택시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음. 면허도 그 중에 하나니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 택시 면허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좀 공정한 거냐 이거를 좀 다시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허라는 게 사실 좀 종사자 수를 제한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보호하면서도 이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익적인 기능이 있는데 택시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길을 잘 알아서 최적의 길로 인도해줄 그런 숙련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진짜 서울 시내 그 골목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 맞아요. 네.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더 길을 잘 자부심이 찾아서 있으시고 네, 그랬었죠.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또 상당히 발달한 이후에는 이제 택시 기사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나라시 영업이 불법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전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네.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 플랫폼이 나오다 보니까 승객을 이제 안전하고 친절하게 태우는지 부분도 굉장히 뭐 플랫폼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기사가. 네. 그리고 이제 별점도 매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과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면허가 현재 택시 산업에 꼭 맞는 것이냐 이런 거를 다시 좀 물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이제 전혜연 기자가 그동안 쭉 이 시사인사에도 출연해서 보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참 남다르고 맞아요. 그때마다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최근에 있어요. 그 로켓 배송 때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배달 혁명에서 그렇죠. 이번에까지 어, 다 빵빵 터졌어요. 정말 경제부의 에이스예요. 어떠세요? 에이스 맞나요? 하면 그럼요. 진정한 에이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보다 더 먼저 우버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행이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타다의 어떤 노동자들 그 기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문제는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보도 기사들을 보면 이제 타다 기사들도 플랫폼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기사들이 좀 있긴 그렇죠. 한데요. 네네. 이게 사실 좀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타다 아, 기사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 자가용 운전자랑 소비자를 그냥 연결만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사 VCNC가 이제 한 20여 개 업체로부터 기사를 파견을 받아서 일을 사실상 직접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도 소카에서 그 VCNC가 빌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늘면은 기사도 더 뽑고 차량도 더 늘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전형적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다른 것 같은 것 같은데. 기존의 플랫폼 노동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예,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는 그렇죠. 아닌데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 여기도 우버처럼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타다 기사들은 지금도 좀 노동법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측면이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견 기사하고 프리랜서 기사가 있는데요. 파견 같은 경우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짧게 네, 계약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파리먹순처럼 그러네요, 노조를 진짜.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뭐 강제 배차를 당한다든지 휴게 시간까지 굉장히 체크를 받고 뭐 전일제 노동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좀 개인 사업자이기 어려워서 이 노동자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되게 다채로운데 그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프리랜서 기사면 좀 그분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시시각각게 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름만 프리랜서 제 기사지 말이요. 예. 전혀
그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뭐 며칠 날 자기가 일하겠다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딱 그거 그런 네, 정도만이군요. 뭔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소속 노동자의 단점만 뽑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또 거울로 삼아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뭐 우버를 많이 쓰는 곳 같은 경우는 네,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버랑 타다는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기존에 택시 면허가 없어도 이제 이런 운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비슷한데요.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버를 합법화한 뉴욕에서 기존의 택시 있잖아요. 한때 네. 100만 달러를 웃돌던 택시 면허 가격이 와. 15만 달러까지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빚내고 산 사람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 8분이 목숨을 맞아요. 끊는 저도 한국의 거기서 사례하고 봤어요. 비슷하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다시 이렇게 어떤 우버 택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합법화한 나라들 중에서 이제 우버 같은 사업자들한테 그탈 때마다 일정 부분 기여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상생 같은 거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 국토교통부는 우선 우리는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기존의 택시들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사업자들이 뭐 같이 뭘 해보자. 뭐 요즘에 나온 웨이고 블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보자. 아직 새로운 애들한테 새로운 면허를 주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택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승차 거부인데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데 뭐 힘을 모아서 함께 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자신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타다 기사분들의 문제도 보면 이게 지금은 어떤 타다와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등을 빚지만 그 어떤 기사님들 그 운전하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 없이 타다 기사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풀려나가야 될지 섬세한 어떤 관심들이 필요하고 전혜영 기자가 뭐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쓰셨는데 이것도 좀 심도 깊게 끝까지 밀착 취재해서 또 다음 기사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계속 하실 거죠? 오늘도 빠르게 달린다.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 아닌가요? 왜요?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혜영 기자는 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늘 오늘만 하고 만다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그 이정대 팀장님. 오늘 이제. 저는 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그렇죠. 현재 아마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진 분들이 전체 택시 공급자의 한 60%쯤 되죠. 그렇죠. 예, 65% 그렇죠. 70%.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면허라는 게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정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예컨대 뭐 의사도 그렇고 뭐 어떤 변호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예, 있다 예, 이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거기 전문성이 중요한 네,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업종 내로 들어오려는 다른 사람들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다른 면허는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현재 개인 택시 면허만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아까 그렇다면은 상속까지 된다는 거 깜짝 그러게요. 놀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상속 네. 단일이 되죠. 일종의 재산이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혁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약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분명히 이제 개인 택시 면허 기사분들로서는 사실 일정한 미천을 들이고 들어간 것인데 그렇죠. 타다라는 친구들이 쳐들어와서 말하자면 자기들의 수익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단지 이제 하나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은 사실 우리가 타다 같은 업체에 대해서 공유 경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이제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사실상 만약에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뭐 개인 택시라든가 법인 택시들이 모두 죽을 때 이거는 사실은 공유가 아니라 사실은 독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주체들이 사실상 이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게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파고들지만 사실 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또 소비자가 나중에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독점이라는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또 거기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은 아마 타다 서비스를 이제 고용돼 있는 분들이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 시간만 시간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당 임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네. 충분한 거죠. 그렇죠. 산업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이 타다 같은 업체들이 이 그 업종의 주류가 된다면 또 사정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아마 또 여기서 또 선차 거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시장 공급자들의 어떤 저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측면들도 우리가 하나의 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어떤 것들이 어쨌건 이제 불균형하게 독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역이든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사분들의 노동 환경이나 이런 어떤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기존 택시들도 그러니까 일단 산업금만 없어져도 좀 서비스도 많이 제고가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급의 다양성이 좀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가 좀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혜연 기자, 늘 새로운 아이템으로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전혜연 기자. 오늘도 좋은 낭독이었어요. 아, 오늘은 낭독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혹시 얼마 전에 회식하셨나요? 네. 어쨌건 이 시사인의 에이스 경제TV의 우리 이종대 팀장님과 전혜연 기자님 손발을 맞춰서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노동의 문제 또 잘 접근해 주셔서 관심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시사인 정기프로 또 우리 유튜브 팟캐스트 좋아요, 구독, 알람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